자, 먼저 할 거는 앞에 방정식 먼저 합시다. 네. 방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는 많이 물어본 건 없어서 이거 계산 다 돼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132 다 진짜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계산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괜찮아요? 네. 나 진짜 넘어가요. 그러면 네, 이게 없어서 다음에 그러면은 비례식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유연이는 왜 비례식이 뭐가 문제였어요? 그 뭐지? 내항끼리 곱하는 거고 외항끼리 곱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아요? 식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식을 못 쓰. 네, 내항끼리 그냥 우선 그대로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가로잖아요. 이렇게 쓰고 등호 붙이고 바깥쪽 거 곱하면 3 곱하기 가로잖아요. 요건 이해돼요? 요걸 몰라서 그런 거야? 아, 이건 이해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x 더하기 2고 얘는 분배 법칙 하면 뭐야? 3x 빼기 3x 아니 6.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길 애들 넘겨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애들. 얘는 얘를 넘겨야 되고 얘는 얘를 넘겨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뭐야? 5x. 아니죠? 부호가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얘를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하나씩. 부호 그냥 싹 바꾸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x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가 문제였어요? 저 처음 식 쓰는 거. 요 식을 우선 못 쓰는 건가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 네. 자, 안쪽 거 곱해서 그냥 좌변 우변 한쪽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꼭 좌변이 아니어도 돼요. 네.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하나를 곱하면 어느 한쪽에 쓰고 하나를 곱하면 반대쪽에 쓰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왜? 저거 아직 안 넘어갔어. 아, 네. 저요. 아직 안 넘겼어. 저 됐어요. 네. 호준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계산 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번 시험 그러면 완전 큰일 나는데. 이런 계산 쉬운 것만 내려고 계산 냈는데. 다 썼어요? 아직 쓰고 있어요? 어? 나 다 썼어요. 말을 해야지. 쓰고 있다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그거 다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자, 넘어갈게요. 비례식 이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범서가 이걸 틀렸다고 얘기한 거죠? 네. 네. 근데 뭐 맞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다 계산해 드리면 돼요? 3번만 확인해 드리면 돼요? 네, 3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가로 먼저 없애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은 좌변은 똑같아요. 우변도 2까지 똑같고 얘만 분배법칙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동류항 있으면 먼저 계산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여기까지 돼요? 네, 이제 마이너스 1 넘길 거고 5도 넘겨야 되잖아요. 자, 5 넘기고 마이너스 1 넘기면 얘는 3x에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1이 있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x가 마이너스 4니까 4 부모에 그냥 쓰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분의 4여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확인할 거. 네, 얘 답이 잘못 나온 거야 그러면? 잘못 나와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1차 방에서 그럼 이제 더 질문 없으신 거죠? 넘어갑니다. 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1차 방정식은. 네. 제가 프린트를 드릴까?
드리긴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해놓은 게 있어서. 근데 진도가 지금 빡빡해서 지금 못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145페이지에 자, 2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특징이 뭐였어요? Y축이 네. Y형. 항상 얘가 0이어야 된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얘는 안 봐도 된다. 네, 상관없는 거니까. 물어본 것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살아 있어야 되고, 어떤 숫자든 써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0인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차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죠? 자, X축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X축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X축에 붙어있는 점이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X축이 뭔지는 아시나요? 가로. 그쵸. 지금 요 선이 X축이에요. 이 선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아무거나. 이 선에 붙어있는 애들. 이건 이해될까요? 근데 얘 특징들이 여기 보면 뭐야? 좌표 읽을 수 있어요? 좌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순서상으로 5,0 이렇게. 그래서 X축 위에 있을 때 특징은 얘는 5,0이고 얘를 읽으면 마이너스 2,0이죠. 특징이 보니까 둘 다 0이잖아요. Y가. 이게 특징이야.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이제 식을 써야 되는 거죠. A 빼기 3이 0이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가겠죠. 방정식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호준이도 이해돼요?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안 돼요. 그럼 끝날 수가 없어.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뭐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는. 너 그러면은 다 질문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7번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Y축 위에 있어요. 특징이 뭐죠? X축에서 0.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X축 위에 있을 때는 Y가 0이었는데 Y축 위에 있으면 X가 0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도 얘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A 빼기 1이 0이라고 얘는 식 쓰면 되고 2번은 4A 빼기 8이 0이라고 식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방정식 계산하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방정식 계산 안 되면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미 배웠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단원을 하는 거니까 솔직히 이 계산이 안 되는 건 연습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4A가 8이고 4를 분모에 내리면 A는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돼요? 요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요. 방정식 계산. 네. 돼요? 지윤이? 호준이 어때요? 이 계산. 아직 계산 잘 안 돼요? 너 그럼 진짜 이번 시험 완전 심각해.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진짜로.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짜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거 안 되면. 자, 다 쓰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어딨니? 문제가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되니? 148쪽 아니에요? 몰라요. 봐야 돼요. 네. 147 없고요. 148이네요. 2번이에요. 네. 자, 2번 이제 대칭.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칭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지금 점이 2,3이 여기 있는데, 네, 1번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제가? Y를 부호를 반대로. 그치. 어떤 문자의 대칭이다 그러면 반대 문자가 부호가 바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3이었으니까 반대 문자가 얘였을 테니까 얘 부호만 바뀐 2,-3이 되는 거예요. 이거 표시하면. 이해될까요? 네. 네, 그래서 2,-3은 여기죠? 네, 이게 Q예요. 괜찮아요? 그럼 x면은 응. y를 반대로. Y축 대칭이라 그랬으면 X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2,3이죠.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R. 이해돼요? 네. 근데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이게 아, 그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가 Y축인 건 아니까 얘 기준으로 대칭이면 요 점이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죠. 왜냐면 요 자리가 2, 4분면이잖아요. 그럼 2, 4분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니까는 숫자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뭔가 선생님이 말하신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해를 하면 이 문자의 반대 문자만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솔직히 쉽긴 하죠. 자연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y축이. 이 파란색이 Y축이에요. 지금. 그 표시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아래로 잠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네가 한 거는 1번인 X축 대칭을 한 거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죠? 둘 다 반대로. 둘 다 바뀐다 그랬어요. 얘가 부호가 둘 다 바뀌면 돼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얘가 대각선으로 접히면 지금 위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4번 문제 제가 한 건데 이거 듣고 이해돼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4번이요? 네. 그럼 네가 얘기하면 되지 그냥. 자, 이해가 됐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X축 대칭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요? b 마이너스 3 콤마 2 맞아요. 원점 대칭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요? 2 가로 열고 3 콤마 2. 오케이. 자, 근데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하려면 빨간색으로 옆에다가 점 찍어 볼까요? 어디다 점 찍는 게 좋을까? 나도 그래서. 위에다 찍으면 되네. 위에 표가 있잖아요. 그리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A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이니까 요거 찍을 수 있죠? 이제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못 찍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사연이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네. 못 찍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면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3, 2면 여기가 C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직각삼각형이겠죠? 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몇 칸이에요? 가로 몇 칸이죠? 6칸. 세로 몇 칸이죠? 4칸.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 냈어요. 와.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냈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서술형으로. 답지에다 제가 요 표까지 만들어 놔서 써놨어요. 네. 이 표에다 그리시는 것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표에다 그리실 때 제가 지금 쓴 거 보이세요? 네. C만 쓰지 않았죠? 좌표 표시 다 했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네, 그냥 A, B, C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4, 5, 6, 7 해드리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이런 게 은근히 더 어려웠을 텐데 4번 같은 거 부호 결정하는 거는 질문이 여기뿐이 없어. 앞에는 다 맞았어요? 부호 결정하는 거?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A 곱하기 B가 음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호가 달라야지 곱하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됐겠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쵸. 네, 근데 문제는 A가 음수인지 B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우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여야죠. 이게 첫 번째.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B가 양수여야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를 보고 확인해야죠. 자, 얘를 보고 확인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마이너스 B를 넘길 거야.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죠. 이항하면 부호 바뀌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거 보시면 A가 커요? B가 커요? A. 그러니까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 응. 이해 안 가면 빨리 얘기. 그럼 B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왜 음수인 거고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야지 A가 더 큰 거 아니야? 네. 응.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A, B의 부호를 알았네. A는 플러스고 지금 B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다 해보면 되겠네요. A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1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A는 플러스인데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는 뭐겠어요? 플러스.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겠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는 얘는 제1사분면이어야 되는 거예요. 차윤이 안 외워서 모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B는요? 마이너스. 그럼 얘 몇 사분면? 3사분면. 얘가 맞네요. 얘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제 다 써있으니까 위에. 얘는 플러스죠? 몇 사분면이요? 제2사분면이죠. 왜 이렇게 세?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AB 곱하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여기 써있죠? 네, 마이너스라고 3, 4분면이죠. 이해될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외워놔야 되네. 아유, 당연하죠. 4분면 일단 외워줘야 안 외우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다 외워놔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여서 저것도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번도 솔직히 4번이랑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제2사분면이라고 가르쳐줬죠, 이 좌표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얘기죠.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2사분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썼다. 마이너스 플러스였을 테니까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2사분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죠. 아, 네. 이 정도는 안 이해돼요.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읽어야죠. 네, 문제인데.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또 볼게요. 이거 보고 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뭘 생각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문제 4번에서 풀었으니까. A 곱하기 B가 양수래요. 그러면 둘이 같다.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거면 B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곱해야지 양수죠. 근데 둘이 네, A가 음수면 B도 음수여야 돼요. 아직 얘인지 N지는 몰라요. 둘 다 그냥 써보는 거야. 알고 있는 게 그것까지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답으로.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요거를 봐야 되니까 두 개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A, B 둘 다 뭐여야 되겠어요? 음수여야지 음수가 되지 않겠어요? 둘 다 양수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야. 얘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인 얘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A도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얘는 맞는 거죠. 아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은 양수라고 나왔구나. 얘는 틀렸고 니은은 맞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기억 써 있는 건 다 틀렸겠죠.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요?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와. 이해돼요? 네. 자, 디귿을 확인할 거예요. 방금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제 4사분면이에요? 아니 3사분면이죠. 틀렸네요. 답은 3번이겠네. 이해될까요?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 아니라고 확인이 된 애들은 바로 다 있으면 버리셔야죠. 네. 제대로 된 애들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요령 있게 푸는 거예요. 무작정 다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보기도 한번 보고 필요 없는 거 다 제껴두고 거기서 다시 필요한 거 찾는 게 훨씬 빠르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랑 얘 점이 있는데 Y축의 대칭이라고 써있네요. 자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Y는 안 바뀌었겠네요? 그럼 얘는 2겠네? 이해 안 가면 얘기. 뭐? 왜 인지 Y축의 대칭이면은 X 부호만 바뀐다면서요. 네. 그럼 Y는 안 바뀌었잖아요. 두 점이 얘는 바뀌었겠죠?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아 이해됐어요. 저 그 콤마를 보고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요? 지윤이 이해되는 거 맞아요? Y축의 대칭이면 X 부호만 바뀌니까 얘 부호가 얘랑 반대였을 거야. 그러니까 2A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3이어야지 부호가 반대잖아요. 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니까 일단 걔네가 이거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쓴 거고요. 안 바뀌었잖아요, 얘는. Y축 대칭이면 얘 안 바뀌잖아요.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2A는 2니까 2 분모를 내리면 A는 1이겠죠. A가 1이고 지금 B가 2죠? 더하니까 답은 3, 5번이 되는 거죠. 지금 풀어드리는 거 다 나올 거예요. 네, 정기평가에는. 네,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외우고 풀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뭘 외워야지 뭐 그 다음에 이해가 되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있는 거야. 네. 외워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외우고 어떻게 이해를 하니? 그죠? 자, 좌표평면 위에 A가 마이너스 2,4예요. Y축의 대칭인 점이 B예요. 자, B의 좌표 어떻게 써야 돼요? Y축 대칭이래요. X대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2,4. 그렇죠. 자, 원점의 대칭이 C래요, 얘를. 자, 원점의 대칭이면 C는 뭐예요? 2,-4.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넓이 구하래요? 그리래요? 네, 또 그려야 돼요. 시키는 게 많죠? 마이너스 2,4니까 그 점도 못 찍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 그 다음에 2,4, 여기가 B, 2,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넷. 여기. 자, 그냥 쓰지 말라 그랬죠? 다 좌표 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이제 이거를 다른 색깔로 이어보면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요 길이가 몇이에요? 몇 칸이에요? 네, 4죠? 요거 몇 칸이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은 16. 아까 나온다고 한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호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 모르겠어요? 어? 그냥 어려워요. 다 모르. 네. 큰일이에요. 네. 내용은 계속 어려운데 공부하는 게 똑같아. 네. 변화가 없죠. 그러면 네. 자, 우선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정비례 그래프, 하나는 반비례 그래프. 자, 정비례 그래프라는 건 우리가 순서상으로 x, y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정비례. 근데 반비례는 x는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들면 반비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x가 늘어나는 거의 반대가 뭐야? y 줄어드는 거겠죠? 둘 다 같이 똑같이 늘어난다. 그런 정비례. 네. 하나는 늘어나는데 하나는 줄어들어. 그러면 반비례. 이해되실까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줄어드는. 그것도 정비례죠. 야, 똑같이 늘어나는 거나 똑같이 줄어드는 거나. 그냥 똑같은. 네, 정비례죠. 네. 그러니까는 같이 움직이면은 정비례. 반대면 반비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변수라는 게 나왔어요.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하는 숫자 xy를 우리는 그래서 변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때 대입이라는 걸 계속 할 거거든요. 그 대입하는 건 xy에만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입되는 숫자는 변수예요. 그래서 xy만 변수, 변하는 숫자.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야. 그래서 변하는 숫자야. 네,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을 수 있어요. 네,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x와의 관계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점.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인 거죠. 지금 점 찍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수어상을 찾아야지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있어야지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장 찾는 방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문제를 보고.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xy를 나타내는 표다. 표를 완성하고 두 변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표를 완성하래요. 지금 보니까 1이고 2니까 1,2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1,4. 그 다음은 3,6, 4,8, 5,10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 안 가면 얘기? x, y를 그냥 수소상으로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 돼요?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썼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야? 점 찍으라고요. 1,2 그럼 어디에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 칸 가고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1,2 그 다음에 2,4 거기서 한 칸 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6 또 아이고 어디냐? 이거 4가 여기가 아니었네. 잘못 찍었다. 5에다 찍었네. 아니, 거기 아니에요. 여기 맞네. 뭘 보고 있는 거야? 자, 3,6 네, 여기고
그 다음 4,8 거기고 네 여기고 5,10 거기고 여기고 보여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칸 가고 2칸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찍었는데 여기도 한 칸 가고 2칸 올라갔죠. 규칙이 똑같죠. 한 칸 가고 2칸 올라가고 기다린다. 한 칸 가고 2칸 올라가고 한 칸 가고 2칸 올라가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식을 써야 돼. 여기 식 쓰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보면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니까 얘가 정비례예요. 네,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2x. 자, 요게 식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우리는 보통 식으로 얘기하면 정비례 때 ax 이렇게 표시해서 이 자리가 a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규칙이 되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상수 라고도 얘기하고 기울기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바뀌어 숫자가. 아까 변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변수는 xy라 그랬죠. 얘는 a는 비례상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바뀌지 않아요. 얘가 기준이 되는 숫자야. 이 규칙대로 해라. 그럼 방금 여기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냐면 다 x에다 곱하기 2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차피 2 곱하기 x가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x에다 다 곱하기 2 해라 이 의미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표를 보니까 다 곱하기 2에서 y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더 쉽게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생각하면은 a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a 구하는 식은 그냥 x분의 y 하면 a예요. 얘 x고 얘가 y니까 1분의 2 하면 2잖아. 그죠? 얘 2고 4니까 2분의 4에도 2잖아.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3분의 6 해도 2죠? 4분의 8 해도 2죠? 5분의 10 해도 2잖아. 그래서 a를 구해라. 그러면 좌표가 있으면 x분의 y 하면 무조건 a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요 공식을 알아두시면 훨씬 쉬워져.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식이 요 자리가 a 자리였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2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정비례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정비례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식분에 써주신 a는 x분의 y일 때 네. 그럼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비례식은 다 a는 x분의 y 하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정비례식일 때에는 좀 됐어요? 네. 그럼 다 그 자연수가 만들어지게끔 아니에요.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방금 걸 설명 듣고 이제 옆에 걸 보시면 자,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400, 근데 이런 거 쉽죠? 그 다음은 2, 3, 600, 그 다음은 800, 그 다음은 1000원. 1000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순서쌍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순서쌍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y는 x, y 쓰는 게 순서쌍이잖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가 순서쌍이잖아요. 1, 네. 200, 2, 네, 1,200, 2,400, 3,600, 4,800 쓰는 게 더 귀찮죠. 네. 5,1000 이게 2번 답이에요. 이해 안 가는 얘기. 이게 칸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건 모르겠고요. 칸이 작은 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뭐. 만들었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될까요? 네. 이거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정비례. 정비례죠. 네. 그러면 A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 몇이에요? a A x분의 x분의 y니까 뭐 몇이에요? 네. 200. 왜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하세요?
1분의 200 한 거니까 A가 200인 거예요. 2분의 400 해도 A 200 똑같잖아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A가 200인 걸 알았죠? 그러면 정비례식은 항상 식 모양이 Y는 AX 요 모양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비례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00만 쓰면 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문제랑 조금 관련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번 문제를 답을 쓸 때 가로 한 개 하고 엄마 합업수는 안 하고 있어요. 아, 요 사이에요? 네. 네 맘대로 하셔도 돼요. 네, 자, 네, 다 알아서 봅니다. 네. 뭐 콤마 찍으려면 찍으시고 안 찍으셔도 알아서 봐요. 네, 그럼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다음 자, 이거를 이제 점 찍으래요. 1,200, 2,400 아까 뭐 옆에 거랑 거의 똑같죠? 아예 똑같은 거. 네, 숫자만 다르잖아요. 근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점 찍으시면 돼요. 이해 돼요? 다? 네. 되고 있어요? 네. 넘어가요. 네. 자, 이제 해보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넘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3번을 볼게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를 3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고. 응, 1이에요. 이거 쓰라고 시킨 거야. 문제를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네. 네. 그럼 5는 몇이에요? 2. 응, 6은요? 0 그쵸. 나눠 떨어지면 뭐야? 0. 0이죠. 7은요? 1 8은요? 2 아니요? 이렇게. 아.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얘는 뭐 정비례 반비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요 방식을 따라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될까? 네, 근데 응. 그럼 순서상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4,1. 응, 다 써야 돼요. 네. 아이 귀찮다. 귀찮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유연이? 제가 잠깐. 그래서 점 찍으라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찍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600ml의 약수를 X명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약수의 양을 Y리터라고 한다. 다른 물음에 답하여라. 이것도 자, 얘는 몇 쓰면 될까요? 600. 네, 그쵸. 한 명이 600 다 마시겠죠.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처먹는다는 얘기야. 네. 두 명이면 2명이면 1,200. 두 명이면 1200이에요? 왜 나눠 먹는데요? 아하, 그렇구나. 네. 두 명이면 물이 막 늘어나? 어? 물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세 명이면 아하. 200 네 명이면 요즘엔 푹 네 명이면 아니 왜 나는 거고 그냥 혼자 마시지? 착한가 보죠. 네. 네 명이면 190 백- 190 다섯 명이면 5명이면 120? 120. 120 자, 얘는 생각해 보세요.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쵸? 사람이 늘어나는데 마시는 양이 줄어들죠. 이런 게 반비례예요. 이거 이해돼요? 자, 이것도 아까 정비례처럼 따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3번 문제 네, 반비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머지는 반비례. 달라요. 나눠 떨어진다. 약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반비례예요. 나머지에 관련된 건 반비례 아닙니다. 자, 구분은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비례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뒤에 또 나오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비례는 식이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야 돼요. 반비례 식은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비례면 아까 뭐였어요? y는 ax 요거 써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비례인 거 확인되면 y는 x분의 a를 써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 나중에 뭐 특징이랑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우선 식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a 구하는 식이 있어요. 얘가 정비례보다는 a 구하는 건 더 쉬워요.
x랑 y 그냥 곱하면 돼요. 몇이죠? 그러면? 무조건 600 아니에요? 네, 600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x분의 600이 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지. 네, 그러니까 정비례 따로 반비례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늘어나는지 하나 늘어나는데 하나 줄어드는지만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이걸 쓰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밑에 순서상 안 쓸게요. 점 찍는 것도 네, 점 찍는 거 해야 되겠다. 순서상 쓸게요. 네, 자 쓰겠습니다. 1,600 2,300 미리 썼죠. 3,200 4,150 그 다음 5,120 다 썼어요. 자, 이렇게 써놨으면 이제 밑에서 점 찍으래잖아요. 자, 점을 찍어 볼게요. 자, 1,600 2,300 3,200 4,150 150이니까 가운데 네, 가운데 이런 정도 5,120 좀 더 밑에. 이 정도 찍으면 되겠죠? 네, 5등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0이니까. 네, 100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정비례는요, 이제 점을 쭉 이으면 직선이에요. 정비례는. 근데 얘네들은 점만 찍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점만 찍은 건데, 뒤에 가면은 점만 찍으라고 하지 않고 다 구해라 그러면은 모든 점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 몇 개 찍어주고 이어줘야 되거든요. 분수소수까지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비례는 항상 직선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반비례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어때요? 곡선 모양이 나와요. 이어줘요. 네. 그래서 정비례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약간 곡선 형태다. 네, 이런 것들도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네.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다 해줄 수는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정비례 반비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규칙이 보여야지 정비례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정비례 반비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똑같은 규칙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여기도 이제 하란 얘기네요. 네,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는 걸 설명할게요. 다 응용되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니? 해야 되겠다. 계속 할게요. 156.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해석.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 그래프 끝. 해석까지만 할게요. 156. 156까지. 정비례 관계까지 하면 정비례 관계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비례 관계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비례 관계예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근데 아직 몇 개 더 얘기할 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 정도만 우선 얘기를 해놓고, 이제 해석까지만 하고, 네, 문제 풀도록 합시다. 해석 되게 복잡해 보여. 생긴. 생각하란 얘기예요. 네, 그래프를 보고, 네,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1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이쪽으로 가면 y도 위로 가죠. 네. 이 얘기가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디로 가서 그러면서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두 칸 가면 얘도 위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x가 더 늘어나니까 y도 더 늘어났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정비례 아까 얘기했어.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이거 내려가는 뜻이다. 네, x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이만큼 x가 가면 y가 높죠?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두 칸을 갔어요. 그럼 y가 좀 낮죠? 그러니까 x가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드는 모양이잖아요. 이건 반비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그냥 줄어든다는 느낌만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비례는 또 규칙 있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네,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줄어드는 모양이다. 네, 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줄어드는 모양이라는 거.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요런 모양은 1학년 때 배운다기보다는 2학년 때 이제 1차 함수 배울 때 이 모양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장비, 네, 곡선, 반복되죠, 뭐가. 네, 지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1번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y값도 같이 증가한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는 y값도 같이 감소한다. 근데 3번을 보니까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래프는 y값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뭐 그러겠죠. 3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 보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냐? 뭐 3번은 그냥 올랐다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그게 규칙적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1월 5일. 정비례 반비례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네. 아, 그냥 이 그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뭐 그 정도입니다. 그거는 이해되실까요? 네.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고 규칙이 있다.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말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달린 시간이 x분과 속력 y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이다. 네모에 맞는 것을 써라. 자동차가 달리긴 시간은 총 몇 분이냐? M분? 아, 네. Y분? 총 몇 분을 달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래프 보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어. 자, 차를 타서.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조금씩 내겠죠. 이게 속도를 낸 거예요. 4분까지 계속 이제 속도를 내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갔어. 그러면은 정해진 속도가 있잖아요. 뭐 100km면 100km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일정한 속도로 이제 계속 주행을 한 거야. 이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도착지에 다 왔어. 그럼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뭐 속도를 4분 동안 줄일 일은 없지만 네, 여긴 4분의 이거여서 점점 가까워져서 속도를 줄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달린 시간은 총 20분이죠. 아,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네. 자, 출발할 몇 분까지는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냐. 네, 여기까지 증가했죠? 4분. 그 다음에 4분부터 몇 분까지는 16분까지는 속력이 분속 1000.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6분부터 20분까지는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내려갔다. 네. 감소하였다. 증가라 그랬으니까 감소라고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아, 그래프에서 어지럽네. 그냥 방식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그림도 이제 생각해 봐라 이거죠. 이렇게 직선은 일정하게 증가한 거고, 이렇게 된 거는 y가 갑자기 증가한 거고, 이렇게 된 거는 Y가 서서히. 네, y가 천천히 증가. 이런 것도 각자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림을 보고 외워야 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왜 이런 건 없어요? 뭐? 왜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아, 이렇게? 네. 자, 뭐 만들면 되죠. 뭐 어려운 얘기라고? 메이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다면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속력을 낸 거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갑자기 속력을 내다가 천천히 간 거죠. 서서히. 처음에 속력을 왕창 내고 나중에 속력을 줄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거 세 번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거 이거랑요? 꼬불꼬불. 아니죠. 얘는 아예 천천히 간 거고. 아, 각도가 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선생님 1번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1번이요? 네, 못 써가지고. 이거요? 네. 이게 써서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거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할게요. 우선 해보세요. 네. 니네가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다 풀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도대체 4번, 3번은 그래프가 좀 좋은 애네요. 4번은 조형이랑 뭐가 상관이 있나요? 4번이 뭔데요? 4번 문제 이거요? 좀 보기 어려워. 진짜 너무 싫어요. 자, 문제 이거 4번 한 번만 할게요 그냥. 그리고 안 풀어요. 네, 다음과 같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원기둥 ABCD가 있는데 ABCD가 어떻게 생겼는데? 두께가 다르네요. 그죠? 네. 근데 거기다 뭐 한대요? 용기에 물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각각 용기 좀 크게 볼게요. 용기를 시작하여 x초의 물을 y 했는데 알맞는 것을 써라. 용기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물의 높이가 다르다. 당연히 밑에 밑면이 조그마면 빨리 올라가겠죠. 넓적하면 늦게 올라가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용기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여 길이가 작은 것부터 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밑면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제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뭐예요? A A. DABC DABC.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애는 가나다라 중에서 누구예요? D. 가나다요? C. 여기 가나다라 써있잖아. 다. 그럼 얘는 얘겠네요. 네. 이해 안 가면 얘기. 그러니까 밑에가 제일 조그마니까 제일 빨리 올라가겠죠, 높이가.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은요? A. A는 누구랑? 나. 그렇죠. 그 다음 B는요? B. 가. C는요? C. 다. C라. 한글을 모르시는군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 들으면 별 문제 아니죠, 솔직히. 문제를 딱 괜히 그냥 문제가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쫄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이상하게 생겼었어. 자, 5번도 같이 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5번. 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다음 주스를 넣을 때 시간과 컵에 담긴 주스의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기. 자,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A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뭐일까요? 디귿? 디귿인 것 같은데. 디귿인 것 같죠? 뭔 소리지 이게? 나왔다가 높아요. 각도를 보는 게 아니죠.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디귿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디귿 아니면 리은인 것 같아요. 리은? 그럼 왜 디귿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처음엔 얼마 안 걸리다가 그 밑에가 점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금방 쌓인다가 나중에 넓어지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디귿이라고. 그럼 높이가 얘는 보면은 처음에 천천히 높아지다가 나중에 확 높아진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답은 아마도 니은. 위에가 더 넓은데 갑자기 확 높아질까? 처음에 확 높아지다가 나중에 천천히 높아지겠죠. 얘는 니은이에요. 얘가 처음에는 천천히 높아지다가 나중에 확 높아지겠죠.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얘가 디귿이에요. 줄어들진 않겠죠? 똑같이 늘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기둥. 아까 그래서 방금 앞 문제에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통이 좁아지면 그러면은 나중에 빨리 늘어나는 거고, 통이 넓어지면 나중에 늦게 늦게 늘어나는 거고, 높이가. 그렇다고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각도를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늘어날까? 이렇게 생긴 애는 나중에는 느려졌다가 빨랐어. 빨랐다가 느려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느렸다가 빨라. 처음에는 느리게 올라가다가 늘다가 나중에 빨리 올라가겠죠. 갑자기 확 꺾이는. 지금 두 번 여기서까지가 요거고 여기서부터 요거죠. 그럼 빠르면은 더 높아요? 빠르면 높아요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빠르면 짧아야. 높으면 빨라는 거. 높아지면 높으면 빠르. 밑에 면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해야지 빠르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아직 해석하기가 어렵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156쪽까지.